네, 안녕하십니까. 2021학년도 1학기 위험물질론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학기에 이어가고 오늘 이번 학기도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수업을 주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수업은 온라인으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상황이 좋아지면은 온라인 수업이 오프라인 수업으로도 전환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년, 그 다음에 지난 학기에 이어고 제 수업을 들은 학생들은 제 소개가 필요 없을 텐데, 이번 학기에 뭐 탁과 학생들이 제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있어서 제 소개를 하게 됩니다. 저는 이원주라고 하고 있고, 대덕대학교 군사학부의 국방탄약과의 교수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제 연구실은 2공간 202호에 있고요. 내선번호는 이렇게 되어 있고, 이메일이 있습니다. 저는 대학에서 화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화학을 공부를 했고, 2013년도에 대덕대학교 교수로 왔습니다. 학교에 오기 전에는 그 삼성전자 종합기술원이라는 곳에서 연구원 생활을 했고, 학교에 온 지는 약 9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가르치는 교과목은 화학 관련 교과목을 가르치고 있고, 공업화학 1, 2, 위험물질론, 화학연료학, 일반 화약학 이런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수업을 하고 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궁금한 사항이 있다고 하면은 메일로 연락을 하셔도 되고, 전화를 하셔도 되고, LMS 게시판에 올려셔도 되고, 만약에 이제 오실 거면은 연구실에 오셔갖고 물어보실 거면은 미리 메일이나 전화를 주시고 오시면은 됩니다. 대부분 학교에 다 꼬박꼬박 나오기 때문에 어느 때나 오셔도 상담이 가능을 합니다. 원래 위험물질론 수업은 그 위험물 산업기사를 가르쳐야지 정상입니다. 근데 저희 이제 그 탄약과 수업이, 제가 가르치는 수업이 1학년 1학기 때 열리는 게 공업화학 1, 1학년 2학기 때 열리는 게 공업화학 2, 그 다음에 2학년 1학기 때 열리는 게 위험물질론, 다음에 열리는 게 화학연료학이에요. 제가 다 가르치는 교과목인데, 그 학생들이 대부분 저희가 이제 탄약부사관으로 진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탄약부사관에 진출을 하게 되면 자격증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수업을 좀 바꿔서 수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2학년 올라가는 학생들은 1학년 1학기 때 뭘 배웠냐면 공업화학 1 시간에 위험물질론을 벌써 배웠습니다. 그래서 위험물 기능사에 대해서 강의를 했었고, 학생들이 뭐 다행히 강의를 들은 학생들 중에서 위험물 기능사를 최종까지 딴 친구들이 한 3, 4명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 학기 1학년 2학기 때는 공업화학 2 시간에는 공업화학 일반화학 1을 가르쳤습니다. 1을 가르쳤고, 이번 학기 원래 위험물질론을 가르쳐야 되는데 공업화학 2를 가르치게 됩니다. 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업화학 1, 2 위험물질론인데 위험물질론을 앞으로 당겨갖고 수업을 하고 이렇게 수업을 하게 됐죠. 다음 학기에는 화학연료학을 가르치게 됩니다. 원래 이 교과목에 이렇게 나열된 순서는 이 공업화학 1, 2, 위험물질론인데 이 세 개가 위험물 산업기사 그 자격증 교과목이에요. 그러니까 공업화학이라고 해놨는데 사실은 공업화학은 암모니아 공정 이런 걸 배워야 되는데 제목은 이렇게 해놨지만 일반화학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일반화학 1, 일반화학 2, 위험물질론 안에서 화재 예방과 소화 방법, 그 다음에 위험물 취급을 배우게 돼서 이 세 개의 교과목이 위험물 산업기사를 따게끔 돼 있는데,
2학년 1학기가 되면은 위험물 산업기사를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돼요. 그 전에는 위험물 기능사밖에 안 되죠. 그래서 근데 이번에 군 장학생 시험이 있으니까 이거를 교과목을 바꿔서 수업을 했습니다. 아무튼 이번 수업에는 위험물질론 수업을 안 하고 공업화학 2를 수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재는 지난 학기와 같이 실버버그의 일반화학 책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부교재로는 레이먼드 창의 일반화학을 쓰게 되는데 책을 사신 분들도 있고 구매하신 분들도 있고 안 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사이플러스 거고, 그렇죠? 사이플러스 거고 책이 비싸고 지난 학기에 사신 분들은 이거 그냥 쓰시면 되고 안 사신 분들은 아마 교재가 그렇게 굳이 필요가 없죠. 다른 대학들 같이 수업을 깊게 나가지 않기 때문에 교재가 굳이 필요 없을 거예요. 제가 제공해주는 PPT만으로도 수업이 충분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만약에 책이 필요하신 분은 도서관에 가면은 이 책이 있어요. 그래서 도서관에 가서 그 해당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PPT를 보시고 그리고 수업에 맞게끔 좀 첨삭해서 강의를 하게 됩니다. 작년에 배웠던 거 작년이죠. 지난 학기 때 배웠던 거 조금 보면은 일반학 1 시간에 배웠고 이번에 이제 일반학 2인데 일반학 1 시간에 배웠던 거를 조금 고민을 하면 1장부터 12장까지 배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는 13장부터 23장까지인데 혹시 이제 작년에 배웠던 거를 좀 기억을 해보면 작년에는 화학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배웠었어요. 그래서 1장의 화학의 연구의 핵심에서는 우리가 물질이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질량이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유효수자 개념, 그 다음에 혼합물, 분음부 이런 것들 배웠던 것 같아요. 또 2장에서는 물질의 구성, 그래서 뭐 원자, 분자 이런 거 배웠고 명명법, 그래서 화학 물질을 읽는 방법들을 배웠었죠. 제 3장에서는 양론 시간에 양론을 해갖고 화학 반응식을 쭉 놔두고 들어가는 게 얼마큼인데 나오면 얼마큼이다 이런 걸 계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득률이라는 개념을 배웠었죠. 그래서 양에 대한 개념을 썼어요. 그래서 화학 양론이라는 게 양에 대한 개념을 배웠던 거죠. 4장에서는 세 종류의 주요 화학 반응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여기서는 침전 반응, 그 다음에 산염기 반응, 중화 반응 이런 거 배웠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 5장에서는 기체와 분자 운동로라고 해서 가스의 이제 키네틱스를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연력학에 대해서 여기 뒤에 보면 이제 연력학 나오는데 연력학의 기본이 되는 이제 분자가 어떻게 움직일까? 그래서 분자가 움직일 때 기체 분자가 움직일 때 온도에 어떻게 민감하게 변하는가 라는 걸 배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6장에서는 에너지 흐름과 화학적 변화에서는 뭘 배웠었냐면 엔탈피에 대한 변화를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열화학이라는 게 결국은 화학이라는 게 어떤 반응 물질을 그러니까 어떤 반응식을 보내야 되는데 반응을 보내기 위해서는 열이 출입을 하겠죠. 내보내거나 들어보내거나.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우리가 엔탈피라는 개념을 대해서 배웠었던 것 같아요. 양자론과 원자 구조에서는 조금 머리가 아팠었죠. 양자론에서 양자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래서 에너지가 어떤 띠, 핵과 주위에 전자가 도는데 그 전자가 띠로 돈다. 근데 그 띠가 도는 거는 일정한 에너지를 갖고 있다. 꼭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에너지가 있다. 그래서 원자의 구조서, 뭐 보의 원자, 러더퍼드의 원자, 뭐 이런 거를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L 껍질, N 껍질, N 껍질 뭐 이렇게 배웠던 것 같아요. KLMN, 그 다음에 SPDF 이런 거 배웠던 것 같아요.
전자배치와 화학적 주기성 8장에서는 뭘 배웠었냐면 우리가 파울리의 베타원리, 훈트의 법칙 이런 거 배웠죠. 그 다음에 우리가 SPDF 주양자수, 부양자수, 자기양자수 하면서 우리가 여기서 화학적 주기가 왜 칼카나마, 아라철, 아니 칼카나마예요. 죄송합니다. 수엘립의 분탄질산 해고 쭉 나오는 주기를 표현하는 그 주기가 왜 그렇게 나오는지 이걸 배웠던 것 같아요. 화학 결합 모형에서는 10장에서 화학 결합 모형에서는 그거 배웠던 것 같아요. 이온 결합, 그 다음에 뭐 공유 결합, 뭐 이런 거 배웠죠. 그 다음에 또 뭐 배웠나요? 그래서 결합이 어떤 모양을 갖고 있냐, 그거에 대해서 분자의 모양에 대해서 어떤 분자의 모양이 갖고 있냐, 이걸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분자 모양에 보면 이제 우리 구조를 배웠었죠. 그래서 A에 2에 2에 X에 5 그래갖고 옥타이드랄 구조 뭐 이런 거 배웠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평면 구조, 그 다음에 삼각평면 구조, 삼각형 구조 이런 거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9장, 10장에 이어져 있었고 공유결합에 의해서 뭐 어떻게 되어 있었나. 그래서 공유결합에 의해서 결합이 12장에서는 분자 간의 힘에 대해서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기체가 액체로 되고 액체가 고체로 되는데 분자 간의 인력 때문에 그랬다는 걸 배웠죠. 그래서 상평형에 대한 거를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키네틱스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 차이에 의해서 포텐셜 에너지는 이제 분자 간의 인력에 의해서 변했고 키네틱스 에너지는 분자가 자유롭게 움직이려고 하는 건데 키네틱스 에너지 때문에 고체가 액체로 되고 액체가 기체로 된다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기체 안에서 어떻게 이제 움직이느냐 이렇게 배웠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수업이 지난 학기에는 이제 한 주에 보통 이제 한 장을 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15주차 수업인데 이걸 다 한 주씩 나갔죠. 그래서 12주 수업을 했고 12주 수업을 했죠. 그래서 12주 수업을 하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하고 그다음 마지막 수업에 한 번의 집합 수업을 했던 것 같아요. 이번 학기는 요거 그러니까 일반화학 원을 가지고 조금 더 응용된 분야에 갑니다. 그래서 일반화학 원이 그 고등학교 화학 1, 2에 해당이 된다고 하면은 일반화학 2는 조금 더 깊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공학적으로 화학공학이나 아니면 이제 재료공학, 기계공학, 또 뭐가 있을까요? 고분자공학 뭐 이런 쪽에 응용이 되는 실제 공학 베이스에 되는 그 도움에 되는 화학에 대한 기본 개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일반화학 2에 보면은 13장부터 23장까지 있는데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이 책은 우리가 쓰는 우리 교재의 실버버그의 책은 좀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실버버그의 책에 보면은 15장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지금 이 책을 다 나가기는 조금 어렵고 저희가 14장, 22장, 23장은 못 다룰 거예요. 수업 시간이 조금 부족해갖고. 그래서 중요 핵심이 되는 게 13, 14, 15, 17, 18, 19, 20, 21 이렇게 나갈 건데 13장에서는 이제 용액이 왜 녹는가. 그래서 우리가 그 솔베이션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뭐 소금이 물에 녹는다. 소금물이 될 때의 그 현상들, 왜 녹는가, 용액은 왜 만들어지는가, 어떤 거는 녹고 어떤 건 안 녹고 그렇죠. 그게 왜 그런가. 그래서 용액에 대한 성질을 배울 거고 이 책의 특징상 15장이 굉장히 길어요. 요거는 1주 만에 나갈 수 있는데 용액의 성질은 15장은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유기화합물과 탄소의 성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1주 만에 못 나오고 한 2주에 걸쳐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수업이 지금 보통 우리가 온라인 강의가 1시간에 25분 강의잖아요. 그래서
3시간짜리면은 75분이죠. 그런데 요거는 아마 요 15장은 75분짜리 2개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아마 4시간에 걸쳐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유기화합물은 이제 탄소로 이루어진 물질들의 이제 명명법을 배우는 걸 배우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 조그만 치획성 치환 반응 같은 이제 유기화학의 간단한 성질을 배울 건데, 요 15장을 배우고 나면은 아마 화학과에 가는 친구들이나 화공과에 가는 친구들은 유기화학 원에 대해서 굉장히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을 다루고 있습니다. 16장에서는 반응 속도론에 대한 건데 16, 17, 18, 19가 다 같이 평행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이게 다 같은 시리즈예요. 16, 17, 18, 19가. 이게 다 같은 시리즈인데 결국은 평형에 대해서 배울 거고 속도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그래서 반응 속도라는 게 결국은 우리가 집어넣어 준 게 화학 반응에 집어넣어 주면 A랑 B랑 넣고 C와 D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결국에 A와 B가 소비가 돼서 C와 D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 없어지는 속도를 관찰을 하겠다는 것 또는 생성되는 물질을 관찰을 하겠다는 것을 바라보는 게 반응 속도론이에요. 그래서 반응 속도론을 보겠다는 이유는 반응 메커니즘을 보겠다는 거고 반응 메커니즘이라는 말 자체를 지금 못 알아들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평행에 도달할 때까지의 속도가 어떻게 되느냐를 보는 게 반응 속도론이에요. 그거를 수학적으로 표현한 게 반응 속도라고 보면 되고 17장의 평행도 같은 얘기예요. 그리고 18장도 같은 얘기인데 산염기에 대해서 특별히 평행에 어떻게 도달하느냐 이런 부분입니다. 반응 속도론을 보고 평행에 도달할 때까지를 보고 그 중에 산염기에 대한 평형을 보겠다는 게 이겁니다. 그리고 19장에서는 수용성 용액의 이용 평형을 나타냅니다. 20장에서는 여기까지가 이제 평형이면 20장에서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일반화학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일반화학의 끝판왕. 그래서 일반화학의 끝판왕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게 해보면은 두 가지가 있는데 15장이랑 20장 같아요. 특히 15장이 유기화학에 관련되어 있다고 하면 20장은 물리화학에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물리화학에 보면은 물리학, 그러니까 일반 물리학을 좀 자세히 들은 친구들은 뒷부분에 가면은 연력학 부분이 나와요. 그거를 여기서 다 다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연력학을 들었는데 화학적 관점에서 연력학을 다뤄요. 그래서 엔트로피, 자유에너지, 그 깁스 에너지죠. 그 다음에 화학 반응의 경향 이런 걸 다 배워요. 그래서 앞에서 이제 그 우리가 연력학에서 요 앞에서 왼쪽에서 연력학에서 반응이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를 배웠죠. 그래서 뭐 델타 U는 Q 플러스 W라고 했고 연력학 제1법칙을 배웠다고 하면은 여기는 연력학 제2법칙을 배운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델타 G는 델타 H 마이너스 T 델타 S 뭐 이렇게 하고 반응이 자발적으로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 이런 걸 배우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일반 화학에 보면은 화학 원 그러니까 일반화학 원은 연력학 제1법칙 그 다음에 그에 대한 백그라운드 여기는 연력학 제2법칙 그 다음에 반응 속도론에 돼 있어요. 어려워요 내용이. 다 겁먹을 필요는 없어요. 여기도 한 주차에는 끝나지 못하고 한 2주차 아니면 1주차 반 정도 끝냅니다. 21장이 조금 여러분들한테 흥미가 있을 수 있어요. 전기화학적인 부분인데 화학적 변화 전기적인 얘기인데 우리가 이제 화학 배우다 보면 가장 많이 그 다음에 산업과 가장 많은 영향이 있는 게 배터리 부분이에요. 배터리 건전지죠. 그래서 배터리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그래서 뭐 갈바닉 전지, 그 다음에 일렉트로라이트, 전해질 전기인가요? 제가 좀 떠오르지 않는데 그래서 건전지에 대한 전지에 대한 원리와 실제로 응용되는 부분을 배울 거예요. 여기도 내용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13장부터 21장까지 배우게 되고
나머지는 이제 다루지 않을 건데 14장은 안 다루는 이유는 그러니까 일반화 1에서 거의 다 다뤘어요, 내용을. 그래서 14장 패스. 23, 24가 있는데 이거는 다루지 않고 다른 걸 다루려고 해요. 그래서 시간이 조금 남는다고 하면은 우리가 예상으로는 지금 15주차 수업이면은 이게 24차씩 그러니까 12주나 13주쯤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한두 주 수업은 1주나 2주 수업 정도는 하약학을 조금 다루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제 위험물질론 수업이고 우리가 군방탄약과 수업이기 때문에 위험물질론을 조금 다뤄야 돼요. 그래서 화학 일반화학을 수업을 전체적으로 훑기는 하는데 조금 우리 입장에서 조금 덜 중요한, 그래서 조금 빼도 되는 거는 빼고 대신에 일반화학을 조금 일반 화약학을 들어오고 일반 화약학 수업을 듣습니다. 중간고사는 아마 13, 14, 15, 16까지가 하고 중간고사 보고 17, 18, 19, 20까지 아마 시험을 볼 거예요. 아니면은 조금 더 나가면은 18자까지 하고 19, 20, 21, 그 다음에 일반 화약학 수업을 조금 다루려고 합니다. 자, 이거 안 넘어가죠? 잠시만요. 안 넘어가네요. 자, 수업 자료인데 저희가 이제 그 LMS의 강의를 통해 올려드리잖아요. 그래서 LMS 수업에 보면 이제 이걸 유튜브에 올린 다음에 유튜브에 있는 주소를 복사해갖고 LMS에 올려요. 그런데 LMS에 들어가면은 유튜브 링크 말고 수업 자료도 같이 올려드려요. PPT를 지금 보시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PPT를 같이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LMS 게시판에 가면은 지금 보시는 PPT, 수업에 사용되는 PPT가 매주 올라오게 돼요. 그런데 이 LMS 특성상 수업이 지나면 다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간이 정해 놓으면은 그 수업 자료를 다운로드 받기가 좀 힘든데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쯤 되면은 학생분들이 수업 자료를 다시 달라고 PPT를 다시 달라고 요청을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네이버 블로그에 공업화 게시판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여기 블로그에 들어가시면은 네이버 블로그에 들어가시면은 게시판이 3개가 존재를 할 거예요. 아마 일반화학 1, 일반화학 2, 일반 화약학 게시판이 3개가 있을 텐데 여러분들은 일반화학 2에 해당되어 있는 게시판을 보시면 돼요. 그 게시판에 들어가시면은 여기 안에 있는 이제 PPT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레포트도 거기에 올라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고하셨고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LMS에 있는 거를 매주 다운로드 받으시든가 아니면 블로그에 있는 거를 다운로드 받으신가 둘 중에 하나 하시면 됩니다. 참고사항은 네이버 블로그는 이번 학기밖에 운행을 안 합니다. 여기 LMS도 마찬가지고 이번 학기가 끝나면 수업 자료를 다 내려요. 다 내리기 때문에 뭐 시간이 지나고 다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니까 그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만 운영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방학 지나고 나서는 조금 곤란하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지난 학기와 똑같이 공업화학은 한양대 김민경 교수님 수업이랑 똑같이 운행이 돼요. 그래서 네이버에 들어가셔갖고 KOCW 치시고 KOCW 들어가시면은 이 사이트에 접속을 하실 수 있어요. 거기서 검색판에 김민경 교수님이라고 치면은 김 또는 김민경이라고 치면은 오른쪽 같이 나오는데 일반화학 2, 일반화학 및 시험 2인가요? 뭐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15년도 2학기에 되어 있는 수업이 있는데 그 수업이랑 똑같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제 수업을 듣고 조금 부족하다, 아니면 조금 더 깊게 공부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김민경 교수님 수업 들으시면 돼요.
네, 김민경 교수님 수업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말이 굉장히 빠르세요. 말이 굉장히 빠르시고 핵심만 이렇게 딱딱 짚고 가시죠. 그래서 수업을 굉장히 잘 하시는데 저는 김민경 교수님 비해서 조금 가볍게 다룰 거예요. 왜냐면 거기는 이제 한양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가르치고 있고 조금 더 화학 1, 2에 대해서 공부를 좀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이과 위주에 있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더 깊게 다루는데 저희 과 같은 경우는 이과 학생들이 아니라 문과 학생들도 섞여 있기 때문에 좀 가볍게 다뤄요. 근데 공부를 조금 더 열심히 하고 싶고 조금 더 깊게 하고 싶다고 하시면은 요 수업을 들으시면 아마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재는 똑같아요. PPT도 똑같고 책 교재도 똑같아요. 단지 수업하는 내용을 조금 더 제가 가볍게 다루는 것 뿐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제 잘 아시겠지만 이거 못하네요. 2020년이 아니라 2021년인데 저희 수업 특성상 학생들이 이제 자격증 따는 걸 이제 적극 권장을 하죠. 그래서 1학년 1학기 때에 보면은 위험물질론을 배웠죠. 공업학 1 시간에 위험물질론을 배웠고 그 시간에 이제 학생들 시간에 위험물 기능사를 딴 친구들은 A뿔을 다 드렸던 것 같아요. A뿔을 다 드렸던 것 같고 이번 학기는 이제 그 2학년 1학기가 됐으니까 산업기사를 취득을 하는 걸 권유 드립니다. 그래서 산업기사 시험 일정을 보면은 1회 산업기사는 벌써 지났어요. 지금 3월달, 그러니까 되게 일찍 시작하죠. 1월달에 접수하고 3월달에 이제 합격자 발표가 나는데 여러분들 수업에서는 4월 13일부터 4월 16일까지 접수하는 그 시험이 있어요. 제2회 산업기사고 이때 위험물 산업기사로 시험을 볼 수 있어요. 위험물 산업기사 시험을 보게 되면은 중간고사 성적과 상관없이 다 A뿔 다 드립니다. 다. 왜냐하면 지금 다루는 내용이 위험물 산업기사 시험이랑 똑같아요. 아까 이제 제일 먼저 말씀드렸지만 위험물 산업기사에 보면 일반학 1이 그 교과목으로, 그러니까 시험 과목으로 정해져 있죠. 그 다음에 위험물질론 잡혀져 있기 때문에 무조건 A들 다 드립니다. 그리고 출결도 거의 다 보장해 드려요. 그래서 이거 많이 혜택 받았던 친구들 작년에 있으셨죠. 자, 그리고 많이 붙으면, 근데 많이 붙을 일이 없죠. 작년에도 보면은 위험물 기능사 보면은 한 4명, 5명 이 정도 배웠던 것 같아요. 올해도 만약에 많이 붙으면은 많이 붙길 바라지만 한 30명 붙었다 그러면은 위험물 기능사, 위험물 산업기사 위에서부터 그 성적이 높은 순서대로 점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뭐 질문하는 친구들이 하나 둘씩 있어요. 위험물 기능사 이번에 필기 따면은 A뿔 주나요? A뿔은 안 주고요. A 수준에서 주려고 합니다. 고민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되면은 이제 1학년 때 위험물 기능사 딴 친구들은 다시 또 A뿔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형평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신규로 따는 친구들은 A뿔을 다 못 줄 거예요. 그 앞에 있는 친구들이랑 형평성을 고려해서. 자, 성적은 잘 아시겠지만 학교의 그 학교 규정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중간고사가 30%, 기말고사 30%, 그 다음에 레포트가 20%인데 레포트는 뒤에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출석이 있는데 이게 제일 중요해요. 출석이 사실은. 왜냐면 작년에도 문제가 됐던 게 출결 시스템은 LMS로만 해요. LMS. 그래서 LMS가 보통 제가 주는 게 수업을 이제 2주를 주게 되는데 LMS에 접속을 안 하고 교수님 저 출석 다 했어요. 그거 다 봤어요. 이러시면 안 돼요. 출결이 제일 중요해요. 출석은 LMS에 접속을 안 하면은 학생들 여러분은
출결로 거기서 안 떠요. 그러니까 LMS에 꼬박꼬박 접속을 다 하셔야 돼요. 그래서 LMS 출석이 제일 중요합니다. 교수님 그 동영상 보여주신 거 제가 와갖고 보고 레포트 냈는데 LMS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중요합니다. LMS 퀴즈도 하셔야 되고 LMS를 클릭도 하셔야 되고 두 개 다 하셔야 됩니다. 결석이 4번 이상이면은 4번 또는 미응시가 되면은 거의 F가 나가요. 이거는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LMS에 여러분들의 미응시로 뜨면은 그거를 제가 교수자가 이걸 클릭을 해서 바꿔줄 수가 없어요. 근거가 다 남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과제 미제출이 되면 거의 바닥으로 깔죠, 점수가. 토탈 100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적은 학교 규정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A뿔 20%, A 20%, B 20%, B뿔 20%. 그래서 총 80%로 되어 있고, 이게 학교 규정이에요. 그런데 이거에 다 맞추진 못하죠. 왜냐하면은 소수점 이하도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 맞추지 못해요. 그런데 거의 다 채워서 다 주죠. 성적을 굉장히 잘 주는 편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주의할 사항은 뭐가 있냐면 2학년 1학기 그러니까 매 학기 성적이 2.0, 2.0 이하면은 군자학생 시험을 볼 수가 없어요. 자동 탈락이에요. 민간부사관 시험을 봐야 돼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그 미응시 하게 되면은 떨어지는데 그거를 간과하고 시험을 망치거나 이번에 뭐 F 하나 맞지 뭐 이러면 안 돼요. 끝까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적 관리를 좀 잘 하셔야지 군장학생 보는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 학기예요. 토탈이 아니라. 자, 레포트 주제인데 우리가 이번 학기에 앞서 말씀드렸지만 공업학 1이 있고 공업학 2가 있는데 공업학 2에서는 13장부터 21장까지 다루는데 이게 아마 12주나 아니면 11주 정도에 끝나고 나머지 차수 뭐 13, 14 2주나 아니면 3주 정도는 일반화약학 수업을 조금 다룬다고 그랬어요. 근데 일반화약학 수업을 다룰 때 교재가 네이버 블로그에 아마 제가 그 PDF로 올려놨어요. 근데 PDF로 올려놨는데 PDF를 제가 타자로 친 거예요. 근데 오탈자가 너무 많아요. 근데 이 일반화약학 수업은 한규진 교수님이 수업을 하실 텐데 다음 학기 2학년 2학기 때 아마 자율교양으로 좀 열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다른 학생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오탈자 찾기를 조금 할 거예요. 이게 수업에 조금 더 좋은 교재를 만들고 여러분들도 만약에 이제 자율교양을 듣게 되면은 그걸로 해결할 수 있게끔 좋은 교재를 만들기 위해서 오탈자 찾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오탈자 찾기를 하는데 학생들이 수업을 하기 싫어하죠. 그러니까 과제를 하기 싫어하죠. 그래서 남의 걸 컨닝해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고자 한 학생이 다른 학생들 거를 컨닝을 하면은 2명 다 0점 처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오탈자가 우리가 레포트가 20점이잖아요. 20점인데 10개를 찾으면 10점, 그러니까 100점을 드리고 나머지 10점은 LMS에 있는 강의를 통해 갖고 10점을 처리를 할 거예요. 근데 10개를 처리하는데 이 10개 중에 5개 이상이 다른 학생들과 똑같다. 그러면 0점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작성된 레포트는 LMS를 통해서 제출을 해야 하는데 이거 언제까지 할 거냐? 중간고사 조금 전에까지 할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고사 다음이나 왜냐하면은 예습을 하라는 얘기예요. 일반화약학은 아마 13, 14, 15주차에 수업을 하겠지만
중간에 중간고사 전까지 그걸 조금 한번 읽어보고 그거에 대해서 따라서 LMS를 해야 되니까 바꿀 수 있게끔 아까 예습을 해서 해가끔 하기 위해서 LMS를 통해서 중간고사 뭐 그 내외로 제출할 수 있게끔 정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그 저희 공업학, 그러니까 위험물질론 수업에 대한 소개이고,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그러시면은 LMS를 통해서 올리시거나 메일을 보내시거나 그러시면 됩니다. 이상 수업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